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주말에 잠을 못 자서 그래. 우리는 매일 이 말을 하루에만 대여섯 번씩 버릇처럼 던지곤 합니다. 참 편리하고 달콤한 핑계죠. 몸이 고단한 거라고 치부해버리면 마음이 골아가고 있다는 잔인한 사실을 모른 척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신과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진짜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울증은 결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 지금 너무 슬퍼 라며 친절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흔한 틈새를 노리죠. 바로 피로라는 완벽한 가짜 가면을 쓴 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옷이 젖는 줄도 모르게 온몸을 축축하게 적시는 소리 없는 안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침에 눈을 뜨기 조금 힘들 뿐입니다. 출근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울 뿐이죠. 하지만 안개가 자욱해질수록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산소를 잃어갑니다. 당신이 혹은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매일 무심코 던지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는 그 짧은 한마디. 그것은 사실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온 힘을 다해 쥐어짜내는 영혼의 마지막 SOS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독한 피로를 풀기 위해 당신이 주말 내내 시체처럼 누워 있어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통째로 바쳐 침대 속에서 20시간을 넘게 자도 월요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머리는 여전히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습니다. 몸의 피로는 달콤한 휴식으로 충전되지만 마음의 피로는 휴식이라는 약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지옥 같은 방전 상태가 지속되는 이 기괴한 현상. 왜 우리의 노력은 매번 배신을 당하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는 당신이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뇌 속에서는 아주 끔찍한 파괴 작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찾아오는 번아웃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조금 더 쉬면 나아지겠지 라며 낡은 배터리를 억지로 쥐어짜는 겁니다. 하지만 번아웃과 우울증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방전이 아니라 마음에 불이 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스마트폰에 비유하자면 번아웃은 그저 앱을 많이 켜두어 배터리가 일시적으로 0%가 된 상태입니다. 충전기만 꽂으면 금방 다시 100%로 살아납니다. 반면에 우울증은 배터리 셀 자체가 노화되어 부풀어 오르고 수명이 완전히 다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밤새도록 충전기를 꽂아두어도 아침에 확인해보면 고작 5%에서 멈춰있는 기분 나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울증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당신이 난 그냥 지친 것뿐이야 라며 방치하는 그 시간에도 당신의 뇌는 즐거움과 활력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습니다. 뇌의 회로가 타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쉬어도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단순히 에너지가 고갈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진실을 알려주면 결정적인 단서는 뜻밖에도 당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돌아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돌아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숨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슬픔과 병적인 우울증을 갈라놓는 가장 날카로운 기준은 바로 그 슬픔에 대한 타인의 공감 유통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난 며칠간 밥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만 있다면 가족과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따뜻하게 위로해줄 겁니다. 아픔을 나누며 곁을 지켜주죠. 하지만 그 똑같은 모습이 2달, 3달을 넘어 대책 없이 길어지면 주변의 반응은 차갑게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달래주던 이들조차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의지가 그렇게 약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며 다그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뼈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사람에게 왜 당장 일어나서 달리지 못하냐며 채찍질을 가하는 꼴입니다. 정상적인 슬픔은 주변의 공감을 자아내지만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은 주변 사람들의 인내심을 바닥내고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환자는 더 큰 상처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다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는 단단한 방어벽 뒤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타인과의 모든 소통이 단절된 어둠 속에서 우울증이라는 괴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의욕과 즐거움을 아주 잔인하게 집어삼키기 시작하죠. 그 괴물이 당신의 일상을 잠식했을 때 펼쳐지는 끔찍한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괴물이 당신의 일상을 잠식했을 때 펼쳐지는 끔찍한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도 친구들과의 유쾌한 수다도 모두 귀찮아집니다. 심지어 매일 하던 샤워를 하거나 밥을 챙겨 먹는 당연한 일상조차 거대한 바위를 맨몸으로 밀어 올리는 것처럼 온몸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흔히 이런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요즘 멘탈이 나태해졌다거나 귀차니즘이 심해졌다라며 혀를 차곤 합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이것은 절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만들어내던 도파민과 세로토닌, 중추가 완전히 고장나 잠겨버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풍경에서 화려하고 선명한 색이 전부 빠져나가 버린 기괴한 흑백 필터의 세상에 홀로 갇힌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감흥이 없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색채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살아갈 의미와 동력도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 무채색의 끔찍한 방에 오랜 시간 갇혀있게 되면 인간의 정신은 결국 가장 파괴적이고 잔인한 방향으로 칼날을 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내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그 위험한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르게 입 밖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내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그 위험한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쓸걸. 혹은 난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이 차가운 문장들은 결코 가벼운 투정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소중한 자아를 잔인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마음의 비명입니다. 이때 우울증 환자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냉혹한 판사가 한 명 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나 작은 지적을 받기만 해도 그 판사는 기다렸다는 듯 방망이를 두드립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며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지독한 무가치감과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기운 내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조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왜 고작 그런 긍정적인 생각조차 하지 못할까 라며 더 깊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안길 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서는 가끔씩 멀쩡하게 웃고 장난을 치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며 거짓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며 거짓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우울증 환자라면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어두운 방에만 박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엄청난 오해입니다. 실제 우울증은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극심한 감정의 기복을 동반합니다. 날씨로 치면 아주 화창하게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날카로운 벼락이 떨어지는 마른 번개와 같은 현상입니다. 낮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과 소리내어 웃고 지극히 평범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가멜 우울증 혹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진짜 비극은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혹은 홀로 남겨진 고요한 차 안에서 시작됩니다. 낮 동안 억지로 쥐어져냈던 에너지가 바닥나면서 순간적으로 거대한 감정의 싱크홀 속으로 무참히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어제는 그렇게 잘 웃고 떠들던데? 겉보기에 멀쩡하니 우울증은 아니네 라는 주변의 무지한 시선이 환자의 가슴에 2번 칼을 꽂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절대로 짐작할 수 없는 이 무서운 마음의 병. 그렇다면 내 마음이 지금 안전한지 아니면 당장 멈춰야 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 삶을 돌아보며 체크해봐야 할 절대적인 기준 3가지를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을 돌아보며 체크해봐야 할 절대적인 기준 3가지를 공개합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어쨌든 아직 차가 앞으로 잘 움직이니까 괜찮아 라며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엔진이 시뻘겋게 과열되어 도로 한복판에서 폭발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 마음의 엔진도 똑같은 경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징후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 해당된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무기력과 우울감이 아무리 달콤한 휴식을 취해도 2주 이상 연속으로 지속될 때입니다. 둘째는 평소에 좋아하던 취미나 관심사가 전혀 재미없고 학업이나 직장 생활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대로 눈을 뜨지 않고 사라지고 싶다는 파괴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유령처럼 맴돌 때입니다. 특히 2주라는 시간은 우리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며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이자 최종 경고등입니다. 만약 이 붉은 경고등을 무시하고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다며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들고 고치기 힘든 오류는 SHRD라는 내구성의 업무입니다. 외로운 최악의 심리적 파국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정신과 병원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이 끔찍한 파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막아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정신과 병원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이 끔찍한 파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막아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당장 병원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부담스럽다면 오늘 밤 딱 3가지만 순서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고 매일 내 감정의 날씨를 아주 짧게 기록하며 스스로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화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에게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현재 나의 망가진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신뢰하는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치료를 권유한다면 그것을 비난으로 듣지 말고 그 따뜻한 손을 잡으십시오. 진짜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치료하기 힘든 사람은 난 아무 문제 없어, 정신과 약은 다 사기야 라며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그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은 주변 모두가 피를 흘리는 당신을 보며 걱정하는데 정작 나 혼자만 괜찮다고 우기는 병이니까요. 우울증은 당신의 나약한 성격 결함이 아니라 감기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는 뇌의 기능적 고장일 뿐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지친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차분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껏 참아왔던 그 고통은 정말로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이 맞습니까? 더 늦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솔직한 마음속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조용히 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닥 심리학입니다.